딸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의 어떤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서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서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한 강교한 사람을 인별하게 못하는 인생 싸움 모든 명예와 업적과 수고를 다 잃었고 네, 박종일 라이브쇼에만 있는 화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마이크 들이대고 이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분들에게 화끈한 인터뷰 왜 대신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화끈한 인터뷰 왜 한번 뜯어주시죠. 네. 네. 차은택은 왜 카메라 앞에서 울었나? 네, 이 카메라 앞에서 울은 차은택 어떤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 또 CF 감독해서 이 연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분이죠. 아마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분명히 기자들 앞에 부닥칠 텐데 어떤 말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죠. 또 안경도 좀 뭐 하얀색에서 까만색으로 바뀌고 그날 저도 표정을 봤지만 상당히 뭔가 겉으로는 뉘우치는 표정 네.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안종범 전 수석과는 약간 아는 사이지만 다른 그 얘기 빼고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차은택 씨는 네. 뭐 연출을 좀 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겠죠. 중국으로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황태자 영상을 다시 차은택 보면 씨. 알지 모르겠는데요. 네. 기자들이 이제 막 답변을 요구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지그시 감고 있다가 뜹니다. 그 연출인데 그거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눈물이 나올 사람 같으면 쭈르륵 흐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옷도 이제 이미 까만색 모자에 까만색 옷에 까만색 안경으로 다 바꾸고 보세요.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뜨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 한 번 더 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네. 안 됩니까? 다시 못 보여준답니다. 네. 눈을 딱 감고 있다 뜨는 저 장면은 제가 좀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딱 연기를 할 때의 이 준비된 자세로 보여지고 실제로 뭐 예전에 혹시 차은택 감독이 연출했던 CF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애니콜도 있고 뭐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와 CF를 많이 찍었어요. 연출에 능한 사람의 저것은 연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F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국민의 감정을 움직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 대목에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가 뭐 이렇게 우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일단 최순실 최순실 씨 그 저 검찰 들어갈 때도 뭐 까만 옷 입고 나와서 모자 쓰고 와서 하고 우는 척 어떻게 하면서 뭐 이런 모습도 비슷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그래도 말씀을 하면서 무슨 소명의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울컥했어요. 근데 왜 저 대목에서 저 차은택 씨가 눈물을 보여야 되는지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다 계산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차은택 씨 머릿속은 앞으로 하게 될 수사, 조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 이 부분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의 감정입니다. 일단 국민이 지금 분노에 차 있잖아요. 네. 이 분노에 차 있는 감정을 누구로 때려놔야 돼요? 사실 우리가요. 검찰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재판에서도 심급이 올라갈수록 국민 여론을 엄청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연출된 CF 감독 출신으로서 연출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CF라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을 저는 유명 CF 감독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반론을 이야기해 두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 할 때가 이미 이 정권의 비선 실세로서 현대자동차라든지 무슨 KT라든지 뭐 이런 아까 이런 회사들 거의 광고를 따와가지고 강행한 측면도 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조금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두고 말씀드린 싶어요. CF는요 2000년대 중반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관은 없는 CF. 16년 전이네요. 그 한참 전 그분이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렇죠. 뭐 네. 그때 지금은 그러니까 업계 평가도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한땐 잘 나갔는데 이미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한물 같다라는 표현 맞는 사람이 이번 정권에 다시 승승장구. 고영태 씨가 분명히 그 뭐 동네 형인가 하여튼 아는 형이라서 소개했다고 우리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자기는 최순실 씨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최순실 아냐는 질문에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말하겠다 그러고 안종범만 안다 조금 그죠? 그런 상태에 우병우 수석은 아예 모른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명함 가지고 온갖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뒤를 봐준다. 이성은 미르재단 사무총장한테 얘기까지 했고요. 또 우병우 수석이 소개해준 또 검찰 고위 관계자도 만났다. 언론에 벌써 다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도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면 절대 국민들 저 눈물 진정성으로 안 믿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를 모를 수가 없죠. 그죠? 그 미르재단은 최순실 씨가 사실 차은택 씨한테 다 맡긴 셈인데 그래서 또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K스포츠는 조카 장시호한테 맡겼고 둘이 경쟁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은택이는 정부에게서 잘 받아먹는데 장시호 너는 좀 부진하다. 그래서 장시호가 좀 서운해하고 분발해라. 또 차은택 씨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건 뭐 말이 안 말이 안 되고 또 이분이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산이 한 300억 늘었다 그러죠? 200억 가까이. 200억 가까이. 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정서적으로 나는 정말 이해가.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어찌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가져오거나 또 네. 아니면은 이번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면서 빼온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지금 여러 연루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하는 방식이나 내용적으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저급하고 용서받지 못할 형태의 방식을 한 게 이 차은택 씨입니다. 광고에서 뺏어. 광고에서 뺐을 때는 뭐 사실 포레카 같은 경우에 그 회사가 매출이 500억이 넘어가던 회사거든요. 그 지분을 80%를 강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승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송승각 컨텐츠 진흥원장을 통해 가지고 뭐 묻어버리겠다. 뭐 광고주와 이런 거에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요. 사실은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곳곳에 빨대를 꽂아서 빨아들입니다. 하여튼 국민 세금이고 뭐고 간에 이권 개입이고 어떤 형태로든 돈 챙긴 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부 몰수해야 됩니다. 화끈한 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최순실은 이거 한번 보죠. 왜? 있을까요? 왜 이제 박 대통령을 탓한 아이인데 국정농단 협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정책 문서 등 먼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 그래요. 갑작스런 신경 변화 이유가 뭔지 이거 뭐 제살길 찾아 나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 입을 잘 안 열던 최순실 씨가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는 들어갈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계속 부인을 하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나온 건 과연 어떤 의도에서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설득력 있는 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일부 홍보물 연설문에 있어서 표현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했을 수 있고 또 이제 2차 사과할 때 10월 4일이죠. 그때는 이미 마음으로는 인연을 끊었지만 또 모든 인연을 끊겠다라고 했을 때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는. 저는 반대예요. 네. 저는
지금 최순실 씨는 여기 마치 언론들이 마치 이제 박 대통령한테서 살짝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이상일 의원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절대 탓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인정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만 박 대통령이 아니 제가 맡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딱 인정을 하고 틀림없이 이제 이 최순실 씨는요. 네. 자신의 재산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비호할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안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법률 때문에 그대로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야 되기 때문에 최태민법이 발의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재산을 다 빼려면은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오히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임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정치적, 도덕적 이런 이 죄값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 내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순실, 정호성, 차은택 다 그런 계산들을 하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미루고 네. 나머지는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이거 듭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특검 검사로 최동욱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엄청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진짜 오마게 최순실 씨 일가들이 확인된 재산이 지금 이제 하면 대충 한 4천억 네. 대가 나옵니다. 이 4천억 대가 나오는데 이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형량은 그렇게 속으로 겁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 숱한 수사 진행 과정 또 재판 과정을 봐왔습니다만은 처음은 시끄러웠으나 네. 끝에 갈수록 형량이란 것은 너무나 미미했고 또 그 이후에 보석이라든지 가명이라든지 사면 복권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 감정에 부합을 하고 우리 국가의 정의를 찾고 이분들한테 진실을 말하게 하려면은 네. 재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재산.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재산 네. 환수법하고 제가 환수하겠습니다. 법에 담아요. 라이브쇼에서 환수할게요. 파이팅! 자, 세 번째 갈게요. 네. 우리 김능률 교수님이 기다려서 빨리 하겠습니다. 김기춘은 왜 화끈한 인터뷰 마지막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김기춘은 왜 최순실 건물에 오갔나? 최순실 모른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데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소유의 건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다. 이거 뭡니까 이제 발레 파킹하는 분이 그렇게 진실을 했는데 이분 워딩이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어떻게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까지 했어요. 예, 사실은 정말 잘 충격이죠, 느껴지진 이거는. 않죠. 예, 그런데 정말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또 본인이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 또 수사상 필요하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아쉬운 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계실 때 2014년 말에 정윤회 씨 그 문건, 국정농단 문건 그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이 수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소위 3인방 이야기도 나오고 정윤회 씨 국정농단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박관천 경정이 그걸 쭉 다뤘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등 2위 정윤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국정농단의 문제를 정말 정면으로 제대로 다뤘다면 그렇죠. 예, 미러재단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손 뻗치는 건 막았을 거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이거를 초점을 문건 유출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안을 그렇죠. 덮었죠. 네. 그거를 아주 잘했다고 해서 민정수석으로 또 승진한 다음에 왕수석 역할을 했는데 정말 그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사안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 하여튼 누군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국민들이 보기. 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성형외과 자기가 다니는 성형외과 병원 그것도 전문의도 아닌 일반인을 약도 팔아주고 거기서 만든 것도 팔아주고 그 사람도 무슨 서울대 온갖 무슨 교수로도 추천하고 순간 동행하고 그죠? 네. 이거 가지고요. 다 내일 이거 아마 저희가 취재해가지고 요거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아니라 국정농단죄 만들어야 돼요. 네, 국정농단죄 입법화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동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